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4일 갑진 첫번째 기사 1492년 명홍치 5년 상첨을 받다. 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4일 갑진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4일 갑진 세번째 기사 광천군 이극증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성균에 승립된 지 지금 이미 여러 해가 되어 상류가 이미 저물었으므로 총명이 날로 감소되니 어찌 남을 교회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귀다를 자헌대부 지관사로 삼으시고 신을 숭정대부 동지사로 삼으셨는데 좌차 또한 난처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죄는 늙으면 반드시 쇠모해지나 학문은 이와 같이 아니하여 연로해지면 더욱 넓어진다. 경은 경학이 정명하고 남을 교회하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니 사양할 수 없다. 좌차는 좌목에 따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승핍은 인재가 없어 재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벼슬을 하면 말인다. 상류는 뽕나무와 느릅나무인데 말년을 뜻한다. 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4일 갑진 네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조국치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 절도사가 되었을 때 스스로 용렬하기 때문에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비록 죄책은 면하였다 하더라도 실로 무리가 있었으며 지금 본도의 근무가 지극히 긴요하여 경상도의 예와는 다르니 일에 실수가 있으면 이를 후회한들 어찌 미치겠습니까? 장건대 사직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국가에서 무신을 저양하는 까닭은 장차 이들을 기용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지금 변방의 일이 매우 기묘하니 격은 사양할 수 없다 하였다. 조국지가 인해 아뢰기를 신이 늙으신 어버이가 있어 전라도에 있으니 장건대 가서 본 후에 부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4일 갑진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4일 갑진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4일 갑진 일곱번째 기사 주하이정 홍응의 줄기 철조 조제 예장을 예와 같이 하였다. 홍응의 자는 홍응지이고 관양은 남양이니 고려 시중 홍자본의 후예이며 한승부윤 홍심의 아들이다. 경태 신민원의 생원에 합격하고 문과 제1명으로 뽑혀 처음 사관은 우정원 지제교에 제수되었다가 제편전 스찬으로 옮겼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은교에 이르렀다. 병자년에 제편전에 혁파되자 세자 좌문학으로 옮겨 죄수되었고 천순 무인년에 성균 직강으로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세자 좌필선에 제수되었으며 경진년에 우보덕 겸 예문 직제하게 승진되었다. 세조가 권남에게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군자를 천가하라 하였는데 권남이 대답하기를 주신으로서 홍응보다 나은 자는 없습니다 하였다. 8월에 종부시사에 승진되고 9월 4일 정축에 동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에 특별히 승진되었다. 세조가 홍응을 불러 이르기를 이조에서 천가한 사람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내가 특히 욕경 중에서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그대를 발탁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삼가라 하였는데 여러 차례 승진하여 도승지에 올랐다. 세조가 신숙주에게 이르기를 홍응이 형방을 맡을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매양 언옥을 당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홍응이 반드시 살리는 길을 구하였으니 그 활인한 것이 많았다 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여러 제신들에게 임하여 세자의 재덕을 극구 칭찬하며 이르기를 내가 대위를 부탁하려고 한다 하니 정창손이 경솔하게 대답하기를 상교가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전으로 돌아와 갑자기 홍응을 불러들여 이르기를 당일로 세자에게 전유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대는 급히 모든 일을 갖추는 것이 가하다 하였는데 홍응이 부복하고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이어서 아뢰기를 신은 감히 상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홍응의 손을 잡고 이르기를 정창손은 나로 하여금 속히 왕위를 버리도록 하였는데 그대는
명을 따르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하였다. 홍응이 주서는 하기를 매우 힘써 하니 임금이 이에 화가 풀렸으므로 당신의 인원이 모두 득체하였다고 여겼다. 계민은 이조 참판에 승진시키고는 이어서 하교하기를 그대가 시조를 조심스레 하고 기국이 비상하니 가히 재상이라고 이를 만한 사람이다 하였다. 임금이 조회에 조하정하여 여러 재상들에게 명하여 국가의 일을 말하게 하니 홍응이 나와서 아뢰기를 간호는 곧 이목의 관사이니 반드시 보고 듣는 것이 넓게 갖추어진 뒤에야 옳고 그름을 의논하고 다스리는 체제를 논해야 합니다. 근자의 용관을 도태하면서 사관은 사간 일원과 지사관 정은 각 일원만 보존하였으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모든 관사의 구임의 법이 있어 한 관사의 3, 4원은 3년이 되어야 채직되는데 요행을 바라는 무리가 늠록을 앉아먹으면서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강경도감의 의방을 수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반년에 거관하게 하고 모두 유품에 제수하여 작상이 외람되었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기꺼이 받아들였다. 얼마 안 되어 동지, 춘추, 관사, 세자, 부, 빈객을 겸하게 하였고 성화 을유년에 자헌대부 형조판서, 세자, 우, 빈객에 승진하였으며 병술년에 중추부, 동지사에 옮겼다. 임금이 홍응이 일찍이 도승지가 되어 그 직무에 적합했으므로 겸 도승지를 삼고는 늘 정원에 앉아 출납을 전장하게 하였으며 또 지위금부사를 겸하게 하였다. 무자년에 예종이 즉위하여 동지 경연사를 삼고는 충추 정난 익대 공신의 호를 내려주고 익성군에 봉했으며 얼마 안 되어 정원대부를 더하였다. 기축년에 이조판서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고 경인년에 모상을 당하여 임진년에 복을 맞았는데 순석명령은 주알이 공신의 호를 내려주고 숭정대부에 승진시켜 군으로 봉하였다. 을미년에 승록대부를 더하고 다시 이조판서에 제수되었으며 정유년에 의정부 우찬성에 제수되고 무술년에 좌찬성에 승진되고 또 보국 승록대부 영중추 부사에 승진되었다. 기해년에 우이정에 제수되고 을사년에 경기, 충청, 전라도, 경상도, 사도의 순찰사가 되었는데 궁시와 의복을 내려주고 이어서 내신을 보내어 제천정에서 전송하였으며 돌아옴에 미쳐 주와 이정 겸 세자부로 승진되었다. 정민년에 또 영안도 순찰사가 되었는데 의희 이습과 타건, 양랑을 내려주었다. 이때 이르러 병이 위독해지니 내이에게 명하여 약을 다스리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문호가 끊이지 않았는데 내이가 병이 조금 차도가 있다고 아뢰자 임금이 매우 기뻐하여 특별히 물품을 내려 상을 주고 또 홍응에게 옷 일습을 내려줬다. 병이 위독해짐에 미치자 승제에게 명하여 하고 싶은 말을 묻게 하였으나 이미 말을 하지 못하였다. 어서에 이르기를 지금 정세를 들으니 좋지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늘이 어째 나의 현상을 빼앗아 가기를 급하게 하는가 하였는데 줄하니 나이 65세였다. 충정이라고 시호하고 청렴하고 방정하며 공평하고 정직한 것을 충이라 하고 정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정이라 한다. 아들은 홍상인데 명숙 공주에게 장가들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응은 충담 정수하고 청렴 방정하며 간중하여 심중이 쇠락하고 풍처가 뛰어나고 가지런하였다. 분잡하고 화려함을 싫어하여 산업을 삼지 않았으며 문에는 잡객이 없었다. 정성이 되어서는 대체를 보존하게 힘써 논의가 지정하고 임금의 뜻에 아침에 따르지 않았으며 이를 인하여서는 잠옷 규경이 있어 대신에 풍도가 있었다. 졸함에 미쳐서는 조야가 몹시 애석해 하였다. 그렇군.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당량이 홍상에게 정포 50필, 백면포 15필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생원청 희리양 등과 진사 윤효빙 등 각각 100인을 뽑았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유경이와 사례기를 전조의 말이 조국치가 전에 경상도 절도사가 되었을 때 이를 다스리는데 삼가지 아니하여 무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조는 곧 인노를 권영하는 곳인데 어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망령되게 말하였겠습니까? 무릇 중임을 받은 자는 비록 맡길만 하다고 여겼더라도 끝내 간혹 실패하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처음에 불가하게 여기는 자이겠습니까? 또 조국치는 일찍이 부경의 명을 바꿔서는 노친을 이유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어버이 곁을 떠나는 것이 오래되기가 부경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되는데도 사양치 않으니 또한 그 사람됨은 알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국치가 물망에 부응치 못하다는 일은 전조에서 그 일을 확실하게 지적하지 못하였다. 지금 변방에 일이 있는데 조국치를 버리고 누구를 쓰겠는가? 조국치가 노친을 이유로 사용했으나 내가 들어주지 않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5일 을사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전에 전교를 받으니 대수 인원의 첩의 자식으로서 무죄가 있는 자들이 많은데 갑사 외에는 소속될 곳이 없으니 국가에서 기용할 수가 없다. 따로 한 위를 설치하되 채아를 주어 출입해가며 번들게 하여 공개하는 절목을 의논에 아래라 하셨으므로 신등이 상세히 참가해 아래의 조목으로 기록합니다. 1. 무죄가 타기한 자는 겸사복에 의해 50원을 정액으로 하여 3번으로 나누는데 팽배 대조를 뽑아서 채아의 액수에 준하지 아니하고 매 도목마다 부호군 1명, 부사직 1명, 부사가 3명, 부사장 4명, 부사명 5명, 부사용 10명을 권도로 녹과를 설치하되 1년을 4도목으로 하여 서로 바꿔가며 제수한다. 1. 취재하여 제주를 연마하는 일은 내금의 예에 의한다. 1. 가자하는 일은 겸사복의 예에 의해 시행하되 여러가지 사와 제주를 연마한 사를 아울러 계산하여 비록 연등으로 녹을 받았더라도 사의 다수로서 제한하되 아울러 한 품을 지나지 않게 한다. 1. 위 항목의 권도로 설치한 채안은 충좌위에 소속시킨다. 1. 입직할 때는 사옹원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한다. 1. 겸사복장으로 이들을 거느리게 한다. 한이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유은필상, 노사신, 윤호 등이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고 이극변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충좌위에 소속된 것은 충의위, 충찬위, 파조기 뿐입니다. 겸사복은 5위에 관여되지 않는데 지금 겸사복장으로 겸에 거느리게 하고서 권도로 충좌위에 소속시키는 것은 미편합니다. 참그대 위를 따로 설치하되 나머지는 아랫바에 의하소서 하니 이극배의 의논을 따랐다. 채안은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허직의 하나이다. 실무가 있는 정직이 아니면서 녹봉을 받는 것으로 세종 초에 첨설직 대신에 만든 것이다. 팽배는 5위의 하나인 호분위에 속속한 잡종 군직이다. 주, 역, 시험으로 선발하며 정원은 5,000명, 재직기간은 1,800일로 종 8품을 주어 전직시키며 계속 근무를 원하던 290일까지 더하되 종 6품에 거친다. 대졸은 용량위에 딸린 군사이다. 주에는 3주 이상, 역에는 3력 이상을 시취하는 문과 잡직의 하나이다. 모두 3,000명인데 5번으로 나누어 4개월 교대로 근무로 교대한다. 취재는 과거 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하는 특별 채용 시험이다. 유음, 자재나 녹사, 서리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관직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한 품은 서리, 아전 출신인 자에게는 5품 이하로 그 품계를 한정하는 일이다. 5위는 경국대전이 규정한 군대의 편제이다. 의흥위, 용량위, 호분위, 충좌위, 충무위의 5위이다. 의흥위는 주미이며 용량위는 좌위이고 호분위는 우위이고 충좌위는 전위, 충무위는 후위이다. 5위 도총부가 관장하여 다스렸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5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에 졸한 주아이정 홍은과 당량이 홍상에게 하등의 녹을 주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5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여 졸한 주아이정 홍응에게 부의로 미두 아울러 100석 정포 20필 백면포 20필 정포 50필 저포 10필 청밀 1석 황납 30건 종이 150권 석회 5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홍은 제조 무령군 유야강이와 쌀에기를 지금 홍응의 조울한 것으로서 연일 소선을 드시니 청컨대 육선을 진화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마음이 슬퍼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하였는데 유자강이 제사 말이여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문소전 헌관 영춘군 이인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문소전 대제의 신위를 전전으로 이어할 때는 내 대왕의 신주가 마땅히 먼저이고 왕후의 신주가 다음인데 금일의 대제에는 왕후의 신주를 모두 먼저 밭으로 옮기고 예종의 신주는 진찬이 이른 뒤에 들어왔습니다. 또 제2실의 대축은 홀에다 축문을 써서 읽었으니 신의 마음이 편안치 아니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사는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는 것으로 위주를 삼아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데 이르렀으니 그 양실의 대축과 장사관을 건부에 내려 공문토록 하라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궁위령도 아울러 공문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신진사 최자숙이 상사하기를 동방 이백기는 그 부형 종족이 골하에 같이 나아가 왕정에서 서로 경하하는데 홀로 신의 아비만이 좌죄로 도영 중에 있어 상거가 지척인데도 경사를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은 경하는 중에 있는데도 신은 도리어 상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저가 비록 무겁더라도 자식을 왜 특별히 방면하라 하였다. 동방은 같은 때 과거에 급제하여 박목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우리 위를 설치하여 무죄가 있는 첩의 자식으로 소속시키되 장수 사문을 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한지영이와 쌀에기를 지금 평안도 연변의 방어가 매우 긴박하여 금위의 군사를 철수시켜 방수하게 하는데 이르렀는데도 오수는 이에 군사 1000여 명을 놓아보내고 미포를 징념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잠깐대 의건부에 내려 추국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문신 선정관은 비록 무경의 진법을 읽게 하더라도 또한 그 일을 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잠깐대 특별히 습진할 때 번을 나누어 가서 참여토록 명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치영은 비록 학술은 없더라도 왕사의 마음을 다하여 생각이 깊되 주밀하였고 말이 적되 이치에 맞았으며 법을 지켜 아부하지 않았고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선하면은 늘 공의를 채택하였다 하였다. 전선은 사람을 전형하여 골라 뽑습니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9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의 쌀의기를 사헌부 관리가 불복하니 감사를 비호하려고 한 정실에 대하여서는 집이 이 예견 등은 장관대 출신하여 공문하게 하고 대사한 김여석은 상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병안도 관찰사가 내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유연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너무나 위임한 뜻을 저버렸다. 안팽명이 이미 명을 바꾸어서 갔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국했어야 할 것인데 추문하지 않았고 헌부 또한 논획하지 않았으니 모두가 관찰사를 비호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사관원으로 하여금 국문토록 했던 것인데 간원이 김여석 등을 끝까지 국문하지 아니하고 진실로서 받들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쉬면은 의논하기를 안평령은 모두 의금부에 내려 다시 고문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윤필상 2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헌부의 계목이 비호에 관계된 것 하기는 하나 김여석 등은 아마도 그런 정실이 없을 듯합니다. 이 계명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니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헌부 원이 한두 사람만이 아닌데 어찌 다 비호했겠습니까? 유지는 단지 대전의 구애되어 쉽게 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자신의 원억이 아니면 주국하지 말라는 일은 사목에 이어 쓰지 않았는데 안평명이 취품하지 아니하였고 헌부 또한 자신에게 관여되지 않았다 하여 대전에 의하여 주국하지 않으면서 홀로 할세를 들어 아뢰었으니 일이 비호하는 듯하여 의심스러우나 어찌 뜻이 있었겠습니까? 대전에 구애되어 상세히 의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전문영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소원조에 종사와 비법 살인에 관계된 것 외에 풍간, 이민이 그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것은 아울러 받아주지 아니하고 장 100대 도 3년에 처하며 그 자신이 원억을 호소한 것은 아울러 청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원억을 호소한 것이 아니면 경외관은 의뢰 모두 추국하지 않은데 안 100명이 추국하지 않은 것과 헌부에서 거역하지 않은 것은 의도가 반드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다만 안 100명과 헌부에서 취품하지 아니하였으니 가히 논할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하고 신주는 의논하기를 김여석 등이 만약 인정과 사사로움이 있어 법을 굽혀 남을 비호하였다면 죄가 신실록합니다. 다만 자신의 원억을 호소한 것이 아니면 법으로 청리하지 않으니 이에 의거하여 잘못 헤아린 데가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김여석 등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일찍이 대간이 되었는데 만약 유사에 내리게 되면 반드시 송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을 특별히 불러서 묻는 것이니 사정을 쓴 실정을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라 하니 김여석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비록 무상하더라도 언관에 대제하면서 직무를 다해 성은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턱걸만치라도 사사로운 것을 쫓아서 성명을 저버리겠습니까? 신등의 망년된 생각으로는 김존 등의 호소한 바가 모두 자신의 원억이 아닌 까닭에 대전에 구애되어 추국을 청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평명이 가지고 간 사목의 뜻은 당초에 자신에게 관련되고 안 된 것을 묻지 않고 일체로 모두 추액하라는 것이었는데 안평명이 모두 내버려두고 추액하지 않았고 헌부는 법사로서 또한 이것을 본받았으니 무엇 때문인가 하니 김여섯 등이 아뢰기를 안평명의 사목이 비록 자신의 원억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더라도 안평명의 추안을 보면 오조는 자신에게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신의 뜻도 역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가운데 할세는 일이 살인에 관계되는 까닭에 홀로 거론하여 아뢰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9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유경이와 사례기를 조국지가 비록 무죄가 있더라도 물리를 많이 입었으므로 해조의 수도 또한 불가하게 여깁니다. 참건대 제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해조의 말을 다 쓸 것 같으면 장차 그 패단이 있을 것이다. 마땅히 요량하여 처리하겠다. 제 순의 성스러움으로도 오히려 백군을 시험하였는데 나 또한 강글을 시험해보고자 한다 하였다. 유경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연민이 아뢰기를 신은 조국지의 사람됨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해조에서 부지런하고 삼가서의 일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와 같다면 절도사에 제수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상 김승경이 아뢰기를 조국지가 사이에는 익숙하나 해조의 말이 일찍이 경상도 절도사가 되었을 때 부지런하고 삼가지 않았다고 하니 참건대 그 실정을 해조에 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에서 널리 말하였으나 그 실정을 확실하게 지적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로써 재주 있는 사람을 패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김순경이 아뢰기를 그 실정을 지적하지 못하고서 말한 것도 그르고 그 실정을 알면서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도 또한 그럽니다. 청근대 이를 무르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 연필상이 대답하길 해조의 말이 조국치는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적중함을 잃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풍문이며 또 반드시 조국치를 이 직임에 합당치 않다고 여기서 아뢰었을 뿐입니다. 만일 그 실정을 끝까지 물을 것 같으면 대답하기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이쇠자는 아뢰기를 해저의 새 것을 가지고 조국치를 영원히 패고시키려고 한다면 크게 불가합니다. 신은 아마도 조국치가 갑작스레 승진된 까닭에 남들이 불복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경에 일이 있으면 장차 득인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갑작스레 승진된 나가지 물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양제가 장구를 참한 것 또한 물망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만약 어디다면 어찌 이력을 묻겠는가 하니 김승경 등이 말하기를 신등은 조국제가 재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조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까닭에 이와 같이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해조에 물을 것 같으면 대체에 방해됨이 있을 것이고 변경에 일이 있게 되면 조국지를 버릴 수가 없다 했다. 윤민이 또 아뢰기를 내지에 무신 수령은 양계에 결혼이 있는 것을 기다려서 환차하는 것이 가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개차를 명하면 반드시 스스로 장차 채직될 것을 알고 다스리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김순경이 말하기를 주분 뒤에 한꺼번에 경직을 바꾸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연필상이 말하기를 신의 뜻도 역시 대간의 말을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경등의 말한 바와 같다 하였다. 연필상이 아뢰기를 진하사와 성절사를 앞뒤로 나누어 보내면 다만 평안도의 호송의 패단뿐 아니라 방수 또한 허소할까 두렵습니다. 청건대 한꺼번에 강을 건너게 하여 그 패단을 제거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유생으로 향시와 한성시에 입격한 자가 병을 일컫고 진성을 받아 후방인 회시에 나아가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건대 일체 그만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영안도 백성의 사는 것이 희소하여 지금 바야흐로 사민하의 변방을 채우고 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사천이 이 도에 많이 사니 하삼도의 공천과 서로 바꾸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세종도의 일찍이 서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는데 이와 같이 하면 민호 수천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좌우에게 물었다.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세종도에서 처음 오진을 설치하여 관노비를 가지고 일부러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군사가 아니고 본래 그 도의 인민인데 어찌 나라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만약 대사원의 말과 같다면 영안도의 빈잔한 사람을 가지고 삼도의 부실한 백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양제가 장구를 참한 것은 양제는 제 나라 경공대 사람인데 비록 서울 출신이기는 하나 병사에 밝았다. 당시 재상인 안녕의 추천으로 경공이 그를 장군으로 삼아 연나라와 진나라의 군사를 맡게 하였다. 그러나 양제는 자신의 신분이 미천한 데다 갑자기 민간에서 발각되어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이 복종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경공에게 총신으로 국가에서 높이는 자를 감군으로 정해서 모두가 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자 경공이 장고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귀족 출신으로 본래 교만한 장고는 양제와의 약속한 군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양제가 군법에 의해 그를 참사하자 대중이 그를 따랐다는 고사이다. 진성은 백성들이 방납, 휴가의 청원, 이소의 면제 등을 진정할 때 관에서 내려주던 허가증이다. 회시는 문무가 과거의 출시급제자가 서울에 모여서 다시 보는 복시이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사원부 장령 이세전이 와서 아뢰기를 유생들이 강경할 때 혹 초록한 책을 끼고 와서 틈을 타 몰래 보는 자가 있으니 청간대 중장 종정의 예의에 의하여 감찰을 보내 수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1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장차 이르게 될 것이므로 삼공은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다. 그것을 의논의 아래라 하였는데 이조의 사례기를 중국 사신은 아침 저녁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홍응의 조로한 것도 또한 오래되지 않았으니 갑자기 의명하면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1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다시 김여석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유지는 내가 그와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장한다. 그러나 고발한 자와 비소된 자는 반드시 옳고 그름이 있을 것인데 안평명이 이미 추국하지 않았고 헌부는 무릇 풍문의 일로 오히려 거역하는데 만약 이 오조를 가지고 자신에게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울러 버려뒀어야 하는데 홀로 할세의 한 가지 일만을 거론하여 개청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김여석 등이 대답하기를 그 호소한 바 5조 내에 할세의 한 가지 일만을 더 주어내 추국하기를 청한 것은 이리 비법 살인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른 불법한 일이 만약 풍문에서 나왔다면 마땅히 거역해야 할 바이나 만약 부민의 고소로 인하여 청리한다면 대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신등이 법리로서 먼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땅치 못한 까닭에 감히 아울러 청하지 못했을 뿐이요 다른 정신은 절대 없습니다. 황공하여 대주의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평명의 사목에는 고소한 바의 모든 죄목을 모두 국문하게 했으므로 안평명을 마땅히 대전에 구애되지 말고 하나하나 축복해서 아래서야 할 것인데 제멋대로 버려두고 국문하지 않았으니 이미 잘못했거니와 헌부에서도 효유하였으니 어째서인가 하니 김여석 등이 말하기를 계류가 여기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신등이 실로 줄가 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법사를 보건대 비록 사유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추구하여 정실을 얻었어야만 했을 것인데 더구나 감사와 수령이 과연 불법하였다면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 적지 않았다. 만약 그 정실이 없다면 옥사가 돌아가는 바가 있을 것인데 헌부에 옳고 그름을 밝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곧 말하기를 대전에 구애되어 미처 계류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가한가 하면서 특별히 끝까지 묻지 말고 버려두도록 하였다. 효우는 남이 좋지 못한 일을 흉내냄을 말한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1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도 비후주 8대 횟수 교신 일기주 목대관 산심랑 원정 관서로 비후 주수 국지 등원 위행 대지하도 수호 겸 미주 태수 원본 대마주 태수 종정국 정부 소부 정무성 두도남 천도산 등하비류 치부대부 무국 인위군 종사랑 직가가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1일 신의 일곱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1일 신의 여덟 번째 기사. 이에 앞서 문신, 선정관과 무신을 명하여 각각 6명씩을 가려 짝짓게 하고 문신은 연 2일을 무신은 연 3일을 사후하게 하여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는 가게하게 하고 다음을 차지한 자에게는 말을 내려주며 그 다음을 차지한 자에게는 화를 내려주기로 하였었는데 이날 문신의 연사가 끝나자 유빈이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가게를 명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승경이 아뢰기를 지금 유생이 병을 핑계하고서 성시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 이미 금령이 있으니 무가 또한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청컨대 모두 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무는 한 가지이니 아울러 금하는 것이까 하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금년에 민간의 곡식이 귀해서 면포 한 필의 값이 쌀 2두 5승입니다. 상평은 1두를 더합니다. 그러나 시중의 면포는 척수에 준하지 않고 관납은 반드시 척수에 준하므로 관도에 왕래하는 것을 더하여도 겨우와 죽종이를 까불러 버리고 나면 시가와
비교하여 많아야 4, 5승에 불과하니 백성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청컨대 또 1두를 더 하게 하소서하니 특징관 권건이 아뢰기를 시가가 2두 5승이니 지금 1두 5승을 늘려서 4두가 되게 하면 어찌 백성에게 이익이 없겠습니까? 하고 이 걱정은 아뢰기를 시중 사람에게는 비록 1승, 2승의 이익을 더한다 하더라도 또한 모두가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하고 시독한 이달수는 말하기를 상평정을 설치한 것은 나라를 이익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에게 이익되게 함이고자 함입니다. 또 일두를 더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상평은 곡식의 값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무신의 3일 연사가 끝났는데 박문조가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가계를 명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호주와 공조에 전교하기를 경상도 여러 고을의 동출을 전례에 의하여 호주에서 주장하여 분간에 가리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공조 정랑 이계명이 판서 한칠에게 청하여 가서 동철을 분간에 가리는 일을 감독하는 것을 맡았는데 이계명은 본디 무인이고 성품이 또 삼가지 아니하는 데다가 부상을 많이 거느리고 갔다. 승정원에서 듣고 그 일을 밝게 지적하지 않고 호조에 맡은 바라는 것으로 아래 까닭에 이 명이 있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성들사 여자 신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진화사와 더불어 일시에 강을 건너면 헤아리건대 5월 보름때나 요동해까지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사는 정해진 기한이 없으나 신이 가는 데는 기한이 있어 중도에 만약 큰 물이라도 만나게 되면 기한에 미치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배표하는 길이를 다시 가리겠다 하였다. 배표는 임금이 중국의 밭을 표문에 배리하고 보내던 일이다. 건정전 5월때에서 행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어세겸이 병이 있어 기력이 파리하고 약해졌으니 청컨대 내일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세겸의 병은 반드시 소식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니 의학이 아니더라도 치료될 것 같다. 병이 있어 고기를 먹는 것은 예문에 실려 있는 바인데 지금 어세겸이 연로한 데다 상을 만나서 드디어 이 병이 있게 되었으니 마땅히 6천을 권할 것이나 내일을 보내어 진찰한 연후에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정석견이 아뢰기를 조정조에서의 양계절도사는 반드시 문망이 있고 지위가 높은 일을 가려보냈던 것인데 하물며 지금은 변경의 일이 있어 더욱 현재를 가려서 제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국치가 비록 국마에는 능하나 경상도 병사가 되어서는 일도의 수령과 군졸들이 모두 신복하지 않았으니 남방에 근심이 없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북방의 사변이 있는 시기이겠습니까? 청컨대 조신 가운데 위엄과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조위에 물었다. 영사시면은 대답하기를 신은 조국제의 사람됨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무죄가 있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고 특징과 선거는 말하기를 신이 전에 물망이 무겁지 않다는 것으로 아뢰었으나 다만 함께 일해보지 않았으므로 조용이었다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지비의 말이 옳다. 그러나 조국지가 실수한 바가 있을 것 같으면 헌부에서 반드시 듣고서 거역할 것이다. 만약 물망이 없다 하여 논박한다면 취진한 사람이 어찌 물망이겠는가. 그리고 만약 적변을 만난다면 사력을 내어 싸움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평안도에 사변이 있고 조국지가 이제 부원수가 되었으니 더욱 가볍게 바꿀 수 없다 하였다. 헛납 유경이 아뢰기를 절도사가 어찌 널 적에만 임하겠습니까? 또한 마땅히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들이 오순의 일이 또한 거울 삼을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어찌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겠는가. 장수의 지금은 모름지기 나이가 젊었을 때 미치도록 해야 하는데 전문한 일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조국지에 실수한 바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지사 홍기다리 아래기를 지금 저 중에 장수로 임용할 만한 자가 없으니 조국치를 버리고서 누구를 임용하겠습니까? 이 시의 난에 조국치가 자목공이 있었고 그 뒤에 온성판관이 되어서는 국마에 능하여 오랑캐가 모두 신복하였으며 비인형감이 됨이 미쳐서는 또한 실수한 바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디 학문이 없으니 어찌 사리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건우한 사람이니 우선 시험적으로 써보는 것이 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조국지가 일찍이 승지가 되었으니 어찌 이를 다스림을 알지 못하겠는가 하였는데 정석견이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일이 있는데 가한가를 시험해보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명망이 높은 자를 가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홍귀달이 또 아뢰기를 대전의 홍문관 관원은 한 달에 3차례를 제술하되 1년에 5차례로 하여 수석을 차지한다는 가자한다 하였는데 그년에 게을리하여 제수를 하지 못하였으니 참건대 이제부터는 일일이 제수를 하게 하여 권리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성건이 아뢰기를 중국 전역에서 우리나라를 중하게 여기는 것은 문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사를 권리하는 방법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홍기달이 아뢰은 바 월과의 일은 참으로 옳습니다. 또 사가 독서는 반드시 홍문관 인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문학이 있는 자를 정선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홍문관이라고 어찌 반드시 재주 있는 사람을 다 얻겠습니까? 그 심수를 겸해 취해서 쓰기도 하는데 다만 자주 가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모름지기 여러 해 동안 구임하여야 합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홍문관은 또한 어찌 한 관사에 오래도록 있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다만 이를 다스리는 관사는 비록 학문에 힘쓰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학업에 전념할 수가 없으니 바쁜 직책으로 옮겨 제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홍비다리 아래기를 홍문관은 밀건한 지위에 있어 법사에서 검액하지 못하므로 관원들이 많이 맡은 일에 부지런히 힘쓰지 아니합니다. 참컨대 이제부터는 특별히 교적을 명하되 혹은 정원으로 하여금 검거하게 하소서 하자 정석견이 아뢰기를 예전에 홍문관 인호는 여러 해 동안 갈지 않았는데 지금은 혹 승지가 되고 혹은 외관에 임명되기도 하는 까닭에 모두 구원으로서 스스로 기약하지 못하며 혹은 심중에 희망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경학을 공부하는 것은 장차 기용 때문에 하는 것이니 비록 끝내 한 관사에 늙을 수는 없겠으나 이와 같이 학위를 거치지 않으면 어찌 나라를 빛낼 인재를 얻겠습니까? 선원조에서 주문자가 만약 유고하면 사람들이 주문에 돌아가는 데 있음을 알았으니 대개 물론이 이 앞서 정해진 때문이었습니다. 근자에는 주문할 사람이 없어 수의하기에 이르러서 정해지니 대체의 손상됨이 없겠습니까? 만일 홍문관 인원을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하여 고금의 사변과 예악, 문장을 알아서 그 재주를 이루게 한다면 어찌 이와 같은 데 이르겠습니까? 하고 특징관 박근은 아뢰기를 세종조에는 정인지 박백년 성산문 등을 지편 전원으로 삼아 여러 해 동안 갈지 않았는데 상참에 이르기까지 또한 수대로 모두 입참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본사에 사진하여서는 날이 점으로써 파하였으니 이르고 늦은 것이 승지와 거의 같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경연에 당차된 자가 아니더라도 역시 모두 상참하는 것이 가하다. 지비의 말도 또한 옳다. 그러나 한 사람을 어찌 한 관사에 오래도록 있게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정석견이 아뢰기를 문화가는 사람을 많이 얻기는 쉽지 않으니 이를만 한 자질이 있으면 배양하고 성취하도록 하여 그 재주를 키우는 것이 가합니다. 또 이제는 문학과 더불어 같지 않은데 만일 드나들면서 일을 다스린다면 어찌 그 업을 오로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사가독서는 다른 권사의 문학이 있는 자를 다시 가려 보임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조국치는 일찍이 경상도 절도사가 되었는데 가죽신을 많이 만들어 그 집에 바리로 실어 나르고 흥판하여 이의로 삼았다. 또 군사를 넣어보내고 면포를 걷어들여서 전역에서 서울로 실어 나르다가 유공 명리에게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우후 이옹이 또한 조국제의 나무를 미워하여 그 예방 진무에게 매를 쳤는데 무릇 영중의 물건은 예방 진무가 맡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변천영이 경상 좌도 병사가 되었는데 유방 정병을 놓아보내 면포를 많이 걷어들여 그 집으로 실어 나르니 영들이 거의 비게 되었다.
임금이 제주를 승상한 까닭에 무신이 서로 이어서 승지가 되었는데 조, 변 두 사람도 역시 발탁되어 제수되었으므로 마땅히 모두 근신하여 지우의 언어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도 하는 바가 이와 같았으니 비루하다 하였다. 아이고. 유방정병은 국경에서 외적을 방하는 정규병을 말한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홍문관 인원은 모두 상참에 들어가되 이어서 본관에서 사진하여서는 오후에 이르러 파하라. 그리고 그 문학이 있는 선비로서 사가 독서할 만한 자는 정승과 경영 당상관 대제하기 함께 의논하여 정선에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6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전지 중추부사 김종직에게 쌀 40석과 콩 30석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6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세전이 아르기를 본부에서 안평명이 김존이 고소한 바의 일을 제멋대로 버려두고 추국하지 아니한 것을 국문하니 안평명이 대전을 들어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정실이 있음을 가지고 이를 논제한다면 아마도 대전에 어그러질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김존의 고한 바가 자신의 일이 아닐 것 같으면 추국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고한 자가 이르기를 감사가 날마다 연음한다고 하였으니 감사가 일도의 임무를 위임받았음에도 과연 이와 같다면 죄가 없겠는가. 안평명을 보내어 아래어 아울러 쉬맥하고자 했는데 마음대로 버려두고 추국하지 않았으므로 일이 정실이 있는데 관계되는 까닭에 공문하게 했을 뿐이다 하였는데 특징간 유자광은 아뢰기를 비록 자신에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도 관련 여부를 공문해서 대전에 의가에 취품하는 것은 가합니다 하고 동지사 이쇠자는 아뢰기를 안평명은 반드시 될 것만한 사정도 없는데 다만 이것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안평명의 사람됨이 법을 지켜 아첨하지 아니하여 비록 정승이라도 건들리지 아니하는데 유지에게 즐겨 사정을 섞겠습니까 하고 이세자는 아뢰기를 그 연엄 등의 일은 모두 김존 자신에게 관련되지 않은 것인데 만약 이를 모두 공문할 것 같으면 반드시 형신을 써야 하는 까닭에 한평명이 버려두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백을 무고하였으면 김존이 마땅히 반주하되어야 하고 백성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유연에 빠졌으면 감사가 유죄가 될 것인데 안평명이 취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버려두었으니 어찌 무죄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이 세전이 또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오는 일은 아직 지금 정해진 것을 알지 못하는데 산대 및 지대하는 물건은 모두 영판하게 하므로 민간에서 괴로워하니 오는 기간을 살펴 안 연후에 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산대는 단지 경정병으로만 역사하게 하고 그 시기에 이만 쉽게 장면할 수 있는 물건은 우선 정지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유연은 놀이로 베푼 잔치를 말한다. 취지는 임금의 허가를 받습니다. 산대는 산대 노름을 하기 위해 큰 길가나 빈터에 임시로 대를 높이 쌓아 만든 임시 무대이다. 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우성지 권경이가 아뢰기를 천안군수 김훈이 산대군 1,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민간이 빈핍하여 군인이 양식을 갖출 수 없으므로 전지를 파는 자가 있기까지 하는데 그 영역 관리가 조금도 불쌍히 여겨 구휼하지 아니하며 역사가 너무 무거워서 군인들이 모두 괴로워합니다 하였습니다.
여전에 중국 사신 기순이 매우 급하게 왔으나 한 가지 일도 판비하는 데 미치지 못한 것이 없지 않았으니 차근대 공력을 헤아려 군인을 방한하여 소식함을 얻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경이 만약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는가. 빨리 영역 관리를 거두고 그 공력을 헤아려 속기 군인을 놓아 보내라 하였다. 성종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진화부사 변천영이 장차 저자 사람 조복중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감찰 이상이 적발라이 본부에 보고해 아뢰게 하였다. 명하여 조복중을 의금부에 내리고 또 사원부로 하여금 변천영을 공문하게 하고는 이어서 전교하기를. 감찰이 규찰을 잘 하였으니 현명하다고 이를 만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조복중은 저는 조씨의 조카이다. 조씨는 광평대군의 가비로서 젊어서 궁에 들어갔는데 문자를 이해하고 이두를 잘 하였다. 세조조로부터 잘못 일을 맡아보더니 드디어 임금의 사랑을 받아 멋대로 권세를 쓰게 되니 재상 이찰견 등이 붙쫓았으며 변천영 또한 본디 서로 교결하였는데 이 때문에 갑자기 귀연하게 되었으며 조복중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아첨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이 때문에 패하였다 하였다. 전언은 궁중여관의 종칠품 벼슬을 말한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7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황해도 연안에 사는 산호 김승로가 그 아비 김이의 주인 김종순을 넘어뜨려 거꾸로 끌고는 칼로서 찔러 상처를 입힌 죄는 유리 장 100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하는데 천구이기 때문에 유형은 속바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우부성지 조비가 아뢰기를 김승로가 김종선을 괴롭히며 욕보일 때 김이가 좌시하면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김이가 실로 모의에 참여한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실로 풍화에 관계되어 참으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창간대 대벽으로서 조치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들을 아울러 조율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8일 무 첫 번째 기사. 지중주부사 여자신을 보내 표문을 받들고 경사에 가서 성들에 할애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버리고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성절은 명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명절이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8일 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세전이 와서 아뢰기를 진화부사 변천영이 고문을 당한 일은 검찰관 이상이 실제로 적발하였는데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청컨대 변천영을 갈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배표일이 가까이 닥쳤는데 어떻게 고치겠는가? 자질구레한 일을 가지고서 서로 혐의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므로 이세전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인마가 파리하고 피곤한 것은 오로지 이런 무리들이 물화를 많이 가져가는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금령이 지극히 엄한데 변천영이 이를 범하였으니 어찌 전대 임무를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8일 뭐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적도사 오순이 치게 하기를 창성에 수자리 사는 별시위 강효복 등 30인이 강을 건너 순행하여 정탐하다가 홀린이 적 20인을 만나 그들과 서로 싸웠는데 저리의 머리 2급을 베고 말 2필과 궁전을 빼앗아 들어왔으므로 이에 강효복을 보내어 적의 머리를 바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병조에 의논하게 하였는데 심해 윤호는 의논하기를 변장이 수급을 바치면 농공행상하는 것이 이미 전의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음이 풀리고 물이 불어서 반드시 칭병하여 입구할 수는 없겠으나 좀도둑에 이르러서는 없는 데가 없으니 마땅히 결도사에게 하유하여 더욱 방비를 엄하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강효복 등이 비록 얻은 것이 크지는 않더라도 머리를 베고 말을 빼앗았으니 모름지기 속기공을 상주어 뒷사람을 권면하게 하소서 하고 이극변은 의논하기를 30인이 때를 지어 순행하여 정탐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이 위험한 방법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강효복 등이 머리를 베어 얻은 것이 있었으면서 손상을 입은 것은 없었으니 또한 가상합니다 하고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요사이 강변의 군사가 공을 자랑하려고 하여 적을 공격하는 것을 실제로서 고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강효복 등의 채탐 절차를 다시 핵실하게 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적이 우리 지경에 이르렀기에 부득이 더불어 싸우는 것은 감이다만 군사를 일으켜 강을 건너 적을 쫓아 참획하였으니 얻는 것이 더욱 많으면 원망하는 것은 더욱 깊어질 것인데 변방의 근심이 어느 때 그치겠습니까? 때를 지어 깊이 들어갔다가 요행이 승리한 것이니 이것을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하기를 척후로 인하여 깊이 들어갔다 더불어 싸웠으니 바로 이것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비록 몇 급을 얻었더라도 공을 상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신주는 의논하기를 초목이 무성하면 저들이 늘 와서 사냥합니다. 만약 저들이 배를 만들어 입구하려고 했는데 강효복 등이 매복초를 잘 설치하여 참여하였으면 기공이라 이럴만 하나 이는 아마도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변방 사람이 공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여 이를 낸 것이니 갑자기 논상할 수는 없습니다. 도원수로 하여금 상세히 묻게 해서 다시 아랜 뒤에 이를 상주하게 하소서 하고 박근은 의논하기를 척후를 보내는 것은 먼저 적변을 알고 미리 군병을 정비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강효복의 말과 같이 아무리 입구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지경을 범하지 아니하였는데 문득 공격하여 죽였으면 더욱 변방의 헌단을 열어놓은 것이니 아마도 불가할 듯합니다. 하고 김수성은 의논하기를 강효복 등은 외로운 군사로 깊이 들어가서 적의 다소도 알지 못하고 아우러져 서로 싸웠으니 그 형세가 매우 위험하였는데 승리를 얻은 것은 요행스러운 일입니다. 또 저들이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들어가 공격하였으니 그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 사람을 주의주어 위험스러운 일을 이용하여 요행을 구하는 무리들을 징계하게 하면 변방의 현단이 건들될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8일 모 네번째 기사 도원수 이극균에게 하사하기를 간효복 등이 강을 건너 깊이 들어가 탑후 하다가 적을 만나 서로 싸워서 참액한 절차를 상세히 갖추고 실상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공고를 매겨서 치게 하라. 또 외로운 군사가 깊이 들어가서 비록 더러 적을 이겨서 얻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버릇이 되어 상사로 여기는 것은 불가하니 경은 이 뜻을 알아서 연변의 장사들을 효유하여 상세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9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9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민희가 아뢰기를 병천영을 지금 수액 중이니 청컨대 진화사를 갈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복중의 청을 들어 넣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모름지기 추국하고서야 그 정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천영은 그일 마땅히 길을 떠나야 하므로 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자 대사관 연민이 아뢰기를 부경사신이 비록 의지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불법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또한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보고 물으니 영사인 불성이 대답하기라 저자 사람은 헌판을 오로지 함으로 중국 사람은 매우 비루하게 여기고 그 가지고 가는 바의 흑마포 등의 물건과 같은 것은 그 수가 매우 많아 수운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니 이는 실로 크다는 패단입니다. 이제 다행히 적발하였으니 진실로 엄히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며 변천형을 갈 것 같으면 마땅히 속히 갈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다만 문서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서가 이미 처리되었으니 체임할 수가 없다 하였다. 윤필상이 아뢰기를 문서는 급속히 쓰게 하면 오히려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전마로 하여금 싸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64권 성종 23년 4월 19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조복중을 형신하도록 청하니 전교하기를 조복중이 스스로 이르기를 늙고 병든 어버이가 있어 당초에 일찍이 청하지 아니하였는데 병천형이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 조복중의 인보 및
이상이 들은 곳을 물어서 아뢰라 하자 승정원의 사례기를 지금 조복증이 불복한다 하여 이상에게까지 문초하러 가시니 이상이 만약 문초를 받게 되면 또한 반드시 잡아 묶고 옥에 가두어야 하는데 서로 송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함으로 전교하기를 이상이 아는 것을 내가 좋게 여기니 그를 승정원에 불러오게 하여 물으라 하였다. 이상이 마사르기를 조복증이 형판하는 일은 신의 비부 옥상과 노비 건불이 말한 것입니다. 신이 또 들으니 병천역이 처음에 다른 사람을 군관으로 삼으려 하다가 마침내 조복중으로 대신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조복중과 더불어 서로 hir난하면서 발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며 또 조복중은 일찍이 한칠애와 한환을 따라 부경하였던 자라고 합니다 하였다.